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은 롤러코스터 같은 팀입니다. 중간이 없고요. 한번 올라가면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곧장 떨어져요. 리즈 유나이티드 상대로 골을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쏜케 콤비네이션 신기록을 세우면서 완승을 하더니 이번엔 2부 리그 8위 팀 상대로 풀전력 가동하고서도 한 골도 못 넣고 졌습니다. 그것도 90분도 아니고 120분 경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레전드를 썼던 쏜케인 콤비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졸전을 펼쳤습니다. 야, 이 두 선수 120분 풀타임 뛰기고 한 골도 못 넣는 거. 사실 휴식을 좀 빼앗는 선택을 하면서까지 컨테 감독이 이 경기에 정말 진심이었는데 참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부진한 시합이었죠. 부인할 수 없는. 자, 결정적인 기회도 두 차례 놓쳤고요. 당연히 이번 경기에 대한 현지 매체 평가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전체 5개 매체를 이번에는 제가 수집을 해서 평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낮죠. 6점을 넘는 선수가 요리스밖에 없고요. 그나마 6.2밖에 안 되고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서는 클루셉스키가 가장 높은데 6점 0점입니다. 요리스 골키퍼가 이날 대단히 한 게 없어요. 근데 무난한 평점을 받은 건데도 1위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평가가 낮습니다. 90분간 0대0 스코어로 연장전에 돌입했던 경기,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가 질비한 가운데 스타팅 라인업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평균 3.9점. 역대 가장 낮은 점수 아닌가요, 이거? 에이스가 이런 시합에서 결정을 못 지어주고 또 연계에도 실패를 하면 호평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해리케인 역시 평점 4.8점으로 윙크스, 호이비에로와 함께 평점 4점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에메르송 로얄이 평균 3.5점으로 최저 평점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굳이 도어티 빼고 로얄을 넣는 거죠, 콘테 감독? 자, 매체별로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고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만들어낸 최고의 골 찬스 3번을 모두 처리했는데 죄다 골키퍼에게 막혔다. 손흥민한테만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날은 결정력에 참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고 특히 결정적인 상황에서 약간 좀 이렇게 제대로 맞지 않는 모습들, 평소에 손흥민 선수하고 많이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공을 자주 놓쳤는데 만일 후보 선수가 있었다면 교체를 시켜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우라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베르베인밖에 좀 없었는데 사실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교체를 시켜줄 수 있었는데 이제 공격을 강화를 해야 되니까 약팀 상대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 풀타임 뛴 거니까요. 자, 해리케인 6점 좋습니다. 영리한 볼터치로 가득했던 경기인데 단 한 번 찾아왔던 기회는 옵사이드로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날 해리케인 존재감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지난 경기처럼 패스를 잘 찔러주지도 못했고 거의 슈팅도 때리지 못했었고요. 여기도 보시면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옵사이드로 골치서가 됐던 그 장면이 그만큼 케인 역시 아주 부진했던 시합인데 손흥민 선수보다는 대체로 케인에게 1점 정도씩은 더 줬더라고요. 자, 데안 클루셉스키가 3톱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6점을 줬습니다. 케인에게 연결해줬던 영리한 패스, 손흥민을 향한 크로스 패스 몇 차례 유망한 기회에 관여를 했다. 자, 그리고 에릭 다이어 손흥민 선수한테 고함을 쳤던 에릭 다이어 5점 받았고요. 미들즈브로의 코번이 결승골을 넣을 때 그 선수에게 가는 패스를 막질 못했다고 지적을 받았고요. 자, 프리킥 상황에서 두 차례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아쉬웠다. 직접 본인이 찬 킥도 좋았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상황이나 이런 프리킥 상황에서 크로스를 좋은 시도를 했던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못 지어준 상황에서는 이렇게 수비수나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가끔씩 해결해주면 참 도움이 되는데 토트넘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이언 세세뇽에게 6점을 줬고요. 경기 초반 토트넘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지만 그랬나? 시간이 가면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볼터치와 패스에 실수가 많았다. 지금 레길론이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도 벤치에 앉고 교체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세세뇽이 최근에 잘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승세를 좀 믿고 기용을 했는데 약간 좀 빨리 활약상이 좀 끝나버렸죠. 자, 다음 팬네이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팬네이션 그 컨텐츠를 받아가지고 소개해주는 그런 페이지인데 손흥민 선수에게 5.5점을 줬고요. 실망스러운 밤을 보냈지만 토트넘의 결승골을 안겨줄 수 있었다. 맞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워낙 원샷 원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처럼 그런 완벽
해 보이는 찬스라든가 아니면 반복되는 찬스를 놓치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데 이 경기가 좀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연장전에도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 좀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은 분명하죠. 자, 해리 케인에게도 5점 똑같은 점수를 줬습니다. 두 번이나 미끄러지면서 미끄덩했죠. 예. 미들스브로 홈팬들에게 기쁨을 줬다. 후반 15분에 넣었던 골은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다. 이게 여기도 얘기 나옵니다만 VAR이 있었다면 옵사이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좀 애매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FA컵 같은 경우는 8강부터는 VAR 적용이 의무인데 그 전까지는 경기장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이번 미들스브루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VAR 적용이 안 됐고요. 자, 경기 내내 슈팅을 한 개밖에 기록을 못했다. 해리 케인이 이러기 참 쉽지 않은데 그만큼 좀 어려웠던 경기라고 좀 봐야겠죠. 공격수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5점을 줬습니다. 스포라리의 초반 슈팅을 잘 막아내는 등 공격수 차단에 있어서만큼은 3백 가운데 가장 좋았다. 로메로가 사실 자리를 많이 비우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 공격에서든 뭐 수비에서든 그닥 존재감이 크진 않았어요. 1대1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이날 그 미들스브르의 공격이 좀 거셌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놓친 장면들이 있었고요. 연장전에 말로군에게 농락당하면서 아스날에서 임대 보낸 이번에 말로군에게 농락당하면서 헤딩 슈팅을 내줘서 추가 실점 위기를 자초했다. 이런 이유로 평점을 좀 낮게 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고 요리스 골키퍼인데요. 후반 43분까지는 세이브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도 꾸준히 몸을 덮여놓고 이사야 존스의 위협적인 슈팅 경기 막판에 좀 막아냈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스퍼스 앱인데요. 여기는 뭐 간단히 손흥민 선수 평점을 보고 갈게요. 예, 손흥민 선수 4점을 줬고요. 아마도 손흥민 최악의 경기로 기억이 될 것 같다. 두 번의 황금 찬스가 있었는데 오늘은 공이 몸에 붙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뭐 이런 평가들을 내렸습니다. 뭐 최악의 경기라는 말이 좀 잔인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근래 보기 드물게 좀 기여도가 낮았던 시합이었고 아무래도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게 좀 컸죠. 자, 그리고 구영민 볼게요. 구영민에서는 3톱 선수들에게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는 손흥민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2점. 자, 보로 미들스브로 수비 뒷공간에서 발을 제대로 뻗지도 못했다. 예, 공을 잡을 때마다 낭비했다. 뭐 연결도 안 되고 슈팅도 안 되고 뭐 그랬다는 얘기죠. 뭐 이번 경기에 대해서는 뭐 반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해리 케인 3점. 네, 경기 초반에는 토트넘의 카운터 어택을 위해서 아래로 쳐져가지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경기에 아무런 임팩트도 주지를 못했다. 역시 뭐 점수는 1점 차이긴 합니다만 거의 뭐 대동소이한 혹평입니다. 데안 클루셰프스키는 반면에 호평을 받았어요. 7점. 네, 토트넘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격수였다. 끊임없이 케인을 향해서 공을 배급했고 미들스브로의 뒷공간, 수비 뒷공간을 잘 공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네요. 교체 선수들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 역시 나왔는데 스티브 베르베인에게는 6점을 줬습니다. 교체 투입되면서 토트넘 공격에 한 차원 다른 그런 면모를 더했다. 그런데 이제 에메르송 로얄은 여기 구영민은 이게 특징이죠. 1점을 줬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선수, 좀 부진했던 선수에게는 아주 과하게 박한 점수를 주는데 이번엔 로얄이 당첨이 됐고 콘테가 포백으로 바꾼 뒤에 경기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실점 장면에서 상대 공격수를 온사이드로 만들어줬다. 끔찍했다. 예. 뭐 다 많은 말입니다. 자, 해리 윙크스 3점. 침투 패스가 별로 없었고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풋볼 런던입니다. 해리 케인 4점.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상대를 뿌리치고 골을 터뜨렸지만 옵사이드가 상황이 됐다. 그 전까지는 별다른 임팩트가 없었던 부진한 하루였다. 야, 이 풋볼 런던이 4점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망한 경기라는 거죠. 해리케인한테는 그래도 늘 손흥민 선수보다 점수를 높게 주는데 손흥민 선수는 역시나 이번에도 케인보다 1점 낮은 3점 받았고요. 스피드가 떨어졌고 노마크 빅찬스도 놓쳤다. 다이어와 케인에게 한 소식 들었다고. 케인이 뭐라고 한 장면도 있었나? 자, 좋은 위치로 침투에 들어갔지만 패스가 왔을 때 부진했다. 다음은 데안 클루셰프스키 6점. 네, 여러 차례 좋은 찬스가 있었지만 슈팅이 아쉬웠다. 손흥민에게 뭐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내줬던 부분들이 언급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이번에 윙크스와 같이 이제 둘이 나란히 서서 경기를 했는데 이 조합은 별로예요, 웨버. 그죠? 4점. 중원에서 윙크스와 함께 자주 사라졌다. 그러니까 좀 존재감이 없었다는 얘기고 공을 갖고 있을 때는 전진 패스를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다. 아무래도 본인이 그걸 잘 못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메르송 로얄 3점 여기도 줬는데요. 부진한 경기였다. 공격에 잠깐 기여했지만 실점 장면에서 상대 공격수를 온사이드로 만들어줬다. 물론 경기를 못했고 합당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 장면에서 로얄이 라인만 유지를 했다면 어떻게
쓸지 모르죠. 예, 승부차기까지 갔을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토트넘은 하나부터 열까지 잘 안 풀리는 그런 경기였는데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고 이날 활약이 좀 너무 저조해서 혹평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멘탈적으로 혹시라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요. 아무튼 토트넘 다음 경기 어느 정도 그래도 주중 주말 경기 쫙 있는 일정 치고는 좀 충분한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회복을 해서 다음 경기 에버튼전 신나게 달리는 모습 손흥민 선수 골 소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